우리가 몰랐던 사실. 다스 주식 매입 국민운동. 그 다스의 주식이 나와 있는데 그게 사가지를 않는 어떤 묘한 현상 속에 이게 이제 사실 기술적으로는 꼼수가 있는 거예요. 네. 다스의 지배주주로서의 영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꼼수로 뭐 내놓고 뭐 이런 과정 속에 그게 이제 정부에게 낸 어떤 뭐 세금 개념으로 낸 거를 팔리지를 못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생각해보면 다스의 주식이 엄청 나와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와 안홍구 전 청장이 밝히는 그 모든 스토리를 하나하나 듣다 보면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진짜. 와, 절묘하다, 진짜, 이명박. 정말 어마무시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그 하나하나의 그 연결고리마다 그 절묘한 수를 한 수 한 수 둬가지고 자신의 지배력이 없으면은 절대 그 고리를 풀 수 없게 장치를 만들어 놨을까. 놀랍더라고요, 진짜. 요거 그 다스 주식 매입 이렇게 하는 것도 안홍구 전 청장이 대안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있긴 하던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거 추석 에피소드에서 야수님이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예.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이 사망한 뒤에 김재정의 척 권영미 씨 등 상속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다스 주식을 쪼개서 5%는 청계재단에 증여하고 19.91%는 상속대로 물납을 했는데 김재정 씨가 갖고 있던 원래 다스 주식이 48.99%. 그래서 다스의 최대 주주였다는 거잖아요. 청계재단에 증여하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은 다스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부동산 등의 어떤 그 다른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주식으로 물납하는 동시에 미망인인 권영미 씨 지분을 24.26%로 쪼그라뜨리는 꼼수. 그러니까 이게 그 도곡동 땅에서 시작해서 다스까지 오는 이 과정, 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도곡동 땅에서도 제3자가 등장하잖아요. 제3자로부터 그 도곡동 땅을 샀는데 그 제3자가 누구인가? 이것부터 여기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자가 다스 주식을 다시 재매입하면 다스의 지배관계가 이제 안정적으로 되는데 그 제3자와 여기에 이해관계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게 내가 나한테 용돈을 주고 내가 나한테 땅을 팔고 이랬던 건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이 되는 정황인 거죠. 사실 이 물납한 상속세 관계된 그 세금이죠. 상속세 대신 물납을 물건으로 대신 납부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이제 부동산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비상장 주식의 주식으로 물납을 했어요. 상속세를.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다가 물납을 했으니까 정부는 그거를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국세청에선 이거를 현금화 시켜야 돼요. 돈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매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주식이 비상장 주식이었다가 다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폐쇄적인 회사라 수익 구조가 전혀 없으니까 팔리지가 않아요. 공매에서. 그래서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그 당시에 낙검수 팀들은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누군가 또 제3자가 이게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싸게 살려고 하는 어떤 음모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돌았었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러면 다스의 이 인기 없는 주식을 싸게 가격이 떨어진 걸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돈을 모아서 그 주식을 인수하면 정당한 주주의 권리로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내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그 다스 주식을 가져서 다스의 정체를 밝히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대주주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나? 대주주가 아니어도 소액주주 운동이죠, 이게. 네. 우리 그 저기 장하성 네. 정책실장. 정책실장으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김상조 위원장도 예, 많이 김상조 했죠. 위원장 들어가 있고 그분들이 전문가들이에요, 그쪽에. 그러니까 소액주주 운동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무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매에 나온 주식은 많은 주식이 나왔는데 이게 한 통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덩어리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지. 나눠서 살 수가 없어서. 한 주만 갖고 있어도 내가 그 회사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악용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을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 거잖아요. 비상장 주식으로 세금을 대신 내 물납. 예. 그러면 당연히 그 주식은 싸질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웬만한 회사거든요. 그러면 그걸 자기들이 다 되찾아가면 세금을 낸 효과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걸로 돈을 버는 굉장히 좀 그렇죠. 이상한 법인 거죠 이게. 지배구조도 다시 또 그래서 세법상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을 그 세금 대신에 물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을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 그 선행돼야 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해도 안 되면 마지막에 주식을 물납으로 받는데 당시 김재정 씨가 돌아가셨을 때 김재정 씨 명의로 돼 있던 그 땅들의 공통점이 그거였잖아요.
뭐 작게는 1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씩 차압이 들어와 있는 등기 대출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렇게 비정상적인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안 받거든요. 그런 걸 먼저 조치를 취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비상장 주식까지 어쩔 수 없이 그때 이제 평가해가지고 평가액으로 이제 대신 받은 건데 그 평가액도 사실 어떻게 했는지 좀 의심스러운 점이 많죠. 주식으로 뭐 물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 거래되는 상장 주식이면 이게 현금으로 바로 그 전환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명박은 사상 최대의 사기꾼으로 네. 대통령이 된 자라고 예. 아까도 밖에서 다른 분하고 무슨 이야기 좀 하는 끝에 뉴타운 얘기가 나왔어요. 결국에는 서울에서 제대로 된 뉴타운이 만들어진 게 거의 없고 은평 뉴타운이 사실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이명박의 작품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은평구에 땅을 엄청 사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상식을 초월하는 거고 우리가 그냥 추정을 해보기에 상속세를 그대로 내려고 하니까 돈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래 주인이던 바로 그 사람 뭐 우리는 뭘 꺼릴 게 뭐가 있어. 이명박이 그 주식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주식을 가져오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으로 사실 뭐 김재정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천남이네 뭐네 해도 결국 남인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못 믿음으로써 주식을 물납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사실상의 주인이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꼼수.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좀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캠코 측에서는 이 주식에 대한 평가액을 산정을 할 때 전문가들을 불러서 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과거에 그 주식회사를 만들어 보고 폐업도 해봤잖아요. 그러면 비상장 주식회사의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예요. 가치가. 그걸 가치로 따질 때 액면가로 따져요. 법원에서도 그렇게 따집니다. 일단 그렇겠지. 예. 그런데 그 액면가로 따져야 되는 비상장 주식의 가격을 왜 이렇게 높게 금액을 책정했을까? 저는 이게 제일 큰 의문이고요. 아, 그것도 꼼수다. 예, 여기서부터 꼼수가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주식으로 만약에 이게 액면가로 계산했으면 뭐 48.99%의 지분 주식 가격인데 뭐 30몇 %를 내버렸어야 되는데 이거를 액면가로 아니라 시세가 같이 비슷하게 감정 가격을 만들어 버리면 덜 내도 되거든요. 이게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좀 사실 의구심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시도했던 게 설명이 좀 복잡해서 그러니까 다스는 실적이 워낙 좋은 회사예요. 거래처가 그렇겠죠. 너무 명확하고 매해 매출이 50%씩 150%씩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주식 가치 평가를 하면 이렇게 많이 크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김재정 씨 사망 당시에 주식 평가를 할 때는 실적을 최대한 부풀리는 네. 거예요. 실적을 최대한 부풀려 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평가를 받아서 물납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회계를 통해서 실적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실제 성과와 상관없이. 그러면 평가가 이렇게 낮아질 수도 있고 유찰을 통해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이 세금으로 내기 위해서 평가했을 때 그 실제 가치 있죠. 명동님이 말씀하셨던 액면가에 가까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기 그 자본금으로 다시 매입을 하면 그렇지. 돈 한 푼 안 내고 그 세금을 내는 효과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다른 게 이게 60% 최저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물납 당시의 금액보다 비싸요. 지금 현재 그 가격이. 그래서 그런 추정은 조금 위험하고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건 좀 위험하고 제가 보기에 가장 의심스러운 건 그거예요. 왜 평가를 했느냐. 비상장 주식을. 나는 좀 거기다가 한 숟갈 더 얹으면 왜 상장을 안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건 개인 기업으로 하기 위해서 상장 안 해요. 보통. 아니 그런 것보다 네. 상장을 해서 훨씬 더 키울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장이 돼버리면은요 실소유주 관계에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장 안 하는 게 훨씬 더 경영이 편한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나만의 제국처럼 움직이고 전횡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상장을 할 때는 그 주식회사가 상장을 할 때는 거의 한 가지 이유입니다. 외부로부터 주식 거래 대금으로 인해서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투자를 받아서 회사의 어떤 프로젝트나 회사의 규모를 키운다든지 신기술을 도입한다든지 다른 회사를 M&A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상장을 하고 보통은 주식회사라고 하지만 상장을 안 하는 회사는 개인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 사업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실질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게 남한테 돈을 꾸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투자 받는 거죠. 꾸는 거에 대한 대가를 기본으로, 배당도 하고 예, 예. 뭐 그러면서 또 그거 갖고 사건이 팔건이 하는데 저는 그 뭐 자본주의 꽃이 주식이라고 하지만 회사의 실적은 사실상 별로 없는데도 주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잘못된 것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적하는 경제학자들 많죠. 네.
이게 주식시장은 사실상 도박판이라고 예, 지적하는 분들 많죠. 삼성 주식이 얼마라고요? 270만 원입니다. 오. 액면가가 얼마예요? 잘 모르겠는데. 5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발행할 때 아마 그 정도에 원래는 5,000원인가 액면가가 2,000원인가 5,000원인가 있었어요. 그거를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500원인가로 내려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 몇십만 원이요? 저 고백 하나 하면은 한 10년 정도 전에 삼성 주식이 한 100주 정도 있었거든요. 헐. 물론 어려울 때 다 팔아치웠지. 아, 아깝다. 아마 그때가 한 100만 원 좀 못 됐지 않았을까? 제 저도 기억에. 삼성전자 주주입니다. 몇 주요? 한 개. 오, 센데? 그래도 센데. 아니, 삼성전자 멋있어. 소액주주 운동을 실천하고 그럼요. 계시네요. 주주총회에 가서 발언하세요. 두 개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지금 삼성전자 주식은 어떤 면에서 보면 로또 맞은 거죠. 예. 한 주씩 갖고 있는 게 운동금이라고 치고, 보통 100주, 그러면 1억이잖아요. 예. 아니, 지금은 2억이네. 200만 원 넘어갔으니까. 요즘에 거래세 내나요? 지금 예, 거래세 내죠. 거래를 얻어지는 소득 중에 일부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하다가 보면은 이게 사실은 우리 같은 개미들은 돈 못 번다는 게 정설인 게 주가 조작, 이명박,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안철수, 그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왜 자꾸 실수를 하고 그래요? 죄송해요. 예, 내가 입이 방정이지 막 입을 그냥 찢어버리고 싶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일반인들은 돈 벌기 사실상 힘들어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1000주 갖고 있다고 쳐. 십수년, 수십 년 동안 묻어두는 건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가능한 거지. 우리 같은 사람 안 달라버리죠. 지금 뭐, 이재용이가 구속된다며 떨어질 것 같아서 팔았더니 웬걸 더 올라버려. 참, 우리 같은 개미들은 원래 그런 것이고요. 어쨌건, 그 다스 관련해가지고 현재 다스에 관련된 것 중에 주목할 만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울산에 있는 전직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스와 관련해서 지난 10년간 수집한 자료가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서 세상에 알릴 것이다. 다스에 대한 특혜와 실소유주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기사가 경남 도민일보에 실렸어요. 이거 거의 특종이 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주진우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언론이 안 받아주는 것처럼 어떤 지방지 기자가 특종을 만들어내도 기존에 서울에 있는 언론들이 안 받아주는 걸로 또 끝. 그렇죠. 아마 JTBC는 네. 받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국정감사를 보니까 진짜로 윤석열 중앙지검장한테 다스는 근데 누구 거예요? 예?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 나는 신기해서. 되게 웃겼어요. 네. 근데 그 윤석열 지검장도 답변을 아주 잘했더라고요. 그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검찰은 수사를 의뢰해 오면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검토하고 수사를 지금 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답할 수밖에 없지. 근데 윤석열 지검장의 표정이 재밌었어요. 다 알면서 왜 물어 이런 표정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지검장도 그 네. 팟캐스트나 이런 거를 많이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출퇴근 시간에.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들이 SNS 상에 네. 유행이 되고 있는지 다 알 것 같고요. 그 딱 적절한 거. 그 정도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말로 설화를 일으키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논란의 본질을 가려버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말 너무나 뻔한 답변이지만 왠지 마음에 안도감이 가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약간 플러시 효과가 좀 있는 그런 것 좀 느낌 좀 있었고요. 근데 명정님 다스 누구 거예요? 제 거였으면 참 좋겠어요.